윤석열을 지지하는 내란 공범들이 3.1절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거리로 나와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나서서 맞섰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 한마디에 거리에 나온 국민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윤석열이 이재명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오죽하면 윤석열의 오른팔인 정진석이 국회에서 불리해지자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여 변명을 하다가 역풍을 맞을 정도입니다. 윤석열도 결국 헛소리를 하다가 내란을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말실수가 터졌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등 5개 야당도 총집결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날 이후 처음으로 집회 연단에 올랐는데요. 3.1절인 오늘도 극우 집회에 몰려간 국민의힘을 향해 수구조차도 못 되는 반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간식 민주수호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야외 집회 연단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3.1절을 맞아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다는 독립선언서 내용을 인용한 이 대표는 12.3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자신은 연평도 어딘가로 끌려갔을 것이라며 함께 목숨 걸고 싸워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주먹밥을 나누며 잠시 대동세당을 열었던 광주 영령과 함께 촛불혁명에 이어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의 혁명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은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진정한 영웅들이십니다. 연설 내내 국민이라는 단어를 힘주어 강조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작심한 듯 지켜야 할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게 보수인데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건 보수는커녕 수구조차도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보수의 탈을 쓴 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이들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수구조차도 못 되는 반동일 뿐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집회를 공동주최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당을 향해선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함께 손잡고 106년 전 선대들처럼 상식과 도의를 복구하자고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다른 야당 대표들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압도적 정권 교체를 이뤄내자고 화답했습니다. 이제 곧 이 땅에 울려 퍼질 주문을 미리 들려드립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다가올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의 쇄빙선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국민통합의 길을 여는 정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갑시다. 5개 야당은 대형 태극기 전달 퍼포먼스를 끝으로 집회를 마친 뒤 시민들과 함께 행진하면서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연합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비서실장님, 여전히 이제 대통령을 모시고 있을 건데 면회는 갔다 오셨나요? 네, 1월 31일 날 잠시 오셨죠? 왔습니다. 이번 지금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쿠데타와 군사반란, 내란이 한 7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2.3 내란이 특징이 있어요. 제가 주장하기는 기동타격형 비상계엄이고요. 그다음에 5.16 쿠데타나 12.12 군사반란 또는 5.17보다는 그때는 국회를 직접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해서 진입을 안 했습니다. 5.16이나 12.12나 5.17은 국회 외곽에서 병력으로서 통제를 했고 국회 자체를 해산을 하는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엄청난 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대한민국 검찰을 신뢰하시죠? 네. 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주장했던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실시한 이유, 과도한 야당의 입법 독재, 예산 삭감, 탄핵 소추의 빈번한 탄핵 소추, 그다음에 부정선거 의혹 등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비상계엄 요건이 안 된다.
헌법상에 비상계엄의 요건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포령 1호에 의해서 국회를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헌문란이고 내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기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뭐 이제 검찰의 기소장에 나와 있는 그렇게 공소장에 나와 있는 얘기하시겠죠. 내용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네, 검찰의 검찰의 주장이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이 정도 되면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비서실장님께서도 정말 4선 이상의 중진 정치활동 하셨고 의원도 지내셨어요. 그리고 현재 대통령을 보필하는 비서실장으로서 계십니다. 책임이 크죠. 최소한 어떤 변명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 평화적 계엄이다.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부하들에게, 군사령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 모습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계시겠습니까? 현실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교훈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정도 되면은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을 당당히 지시겠다고 담화까지 발표하신 마당에 이 정도 되면은 우리 비서실장께서 그래도 이 정도는 대국민 사과라도 하십시오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대통령께서는 12.12 담화문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표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현재 탄핵 심판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웬 국민들이 이렇게 나를 심판정에 세우고 책임을 묻느냐. 이런 태도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옳을까요? 정말 정치를 오래 해오셨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이건 저는요. 이 상황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진영을 넘어서 정말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헤어나올 수 없는 갈등과 정치적인 혼란 속에 빠져들 거라고 저는 우려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의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잘 알겠는데요. 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인내를 심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저는 지금 계엄 자체를 형법 87조 사항의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아니, 내란죄로 그것은- 응식화하는데 지금 당장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또 존중을 합니다. 이 모든 사태는 사법적인 판단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탄핵 심판이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도 되면은 기소가 된 이상에 한국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잖아요. 거기서 기소가 된 이상에 이 순간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내 지시에 의해서 출동한 대한민국 군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 제 잘못입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소가 됐다 그래서 그것이 사과의 배경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모 야당 대표께서 5가지 사건 12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도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이고요. 최소한의 책임은 대통령으로서 지시합니다. 네.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불안해하셨을 점에 대해서 12.12 담화를 통해서 진솔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쫓아다니고 있어요. 자, 정말 이것은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역사 발전을 위해서도 이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계엄 해제를 하고 나가지고 언론에 보니까 저도 방첩사나 사이버사가 투입이 된 줄 알았는데 이 정보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근처에 있으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왔다고 하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김용현 장관이 구속되기 전이라 이게 정보사가 갔느냐 하니까 IT 요원들이 거기가 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방첩사는 저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못 들어갔을 것이고, 그 여론조사 꽃도 제가 가지 말라고 이제, 아마 그게 자기들 그 계획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는 하지 마라 그래서 가다가 거기는 이제 중단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제가 그 장관에게 얘기할 때는 이거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고 국회 그 해제 결의가 있으면은 즉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내용은 해제하고 설명을 해야지, 저도 국무위원들한테 그 얘기는 계엄 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방장관도 지휘관들, 사령관들한테는 이 계엄은 곧 해제될 계엄이고 전체 군 투입은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제 필요한 그 대통령의 선포에 따라서 각자 맡은 업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그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방첩사는 이제 합수본으로 나가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이제 발령을 이미 받았죠, 그거는. 그런데 합수본부나 계엄사령부가 그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서 군 철수 지시를 하고, 그리고 군 철수 지시하기 전에 벌써 제가 국무위원들을 부릅니다. 나와서 비상계엄 해제를 하려면은 국무회의를 해서 또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간 국무위원들을 나오게 하고,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가 뭐해서 저 장관하고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저 군을 철수시켜라. 특히 국회에 있는 군은 이동수단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무조건 경내에서 빼내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기다려도 이제 저 국무위원들이 빨리 도착을 안 하니까 제가 먼저 브리핑룸으로 가서 군은 철수시켰고 이제 정족수가 채워지면 계엄 해제는 곧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이번에도 역시 지금 뭐 방첩사도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만은 방첩사 본연의 일이 아니고 방첩사가 합수본으로 이제 역할을 맡게 돼서 하는 업무인데, 합수본 자체가 지금 저 방첩사령관이 합수본부장으로 장관에 의해서 임명만 받았지 합수본 자체의 구성이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해제가 됐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엄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선관위에 왜 가셨냐고 하는 문제는, 제가 그래서 계엄법 7조에 따라서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의문을 가졌던 거, 또 2023년 10월에 국정원 보고를 받고 대단히 미흡하게 점검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는 알아놔야 나중에 뭐 국정조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론 이런 걸 통해서든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점검을 하도록 시킨 것이고, 실제 가서 무슨 군인들은 이제 그런 장관의 이런 계엄 선포와 장관의 지시가 있으면 뭐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가서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거였고, 실제 아무 어떤 압수 내지는 서버 압수라는 그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컨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계엄은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재판정에서 나왔던 가장
강력한 워딩이 아마 체포라는 단어일 겁니다. 근데 제가 듣고 있자니 말한 사람은 있는데 들은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들은 사람은 있는데 또 말한 사람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말을 했는지 말을 들었는지 또 이 자리에서는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오늘의 증언들이 또 방송으로 중계가 될 텐데 국민들이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 이 법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늘의 별 따기라는 그 군 장성들이 지금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안보상으로나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국가적 큰 손실이 이렇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또 구속되어서 탄핵 심판도 받고 있고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국민들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